해커스 공인중개사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이라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첫 번째 과목, 즉 공인중개사의 시작을 담당하게 된 부동산학개론의 송도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1차 과목인 부동산 학개론을 저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부동산 학개론이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시험장에 가는 날까지 끝까지 완주해 주시면서 저와 함께 즐겁고 재밌게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교재 요거 한 번만 확인드리면은 요거 기초입문서 라는 교재고요. 이 기초입문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다른 이런 자료들은 요 해당 자료들이 지금 가볍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온 거니까요. 오리엔테이션은 괜찮은데 혹시나 용어 정리집이 필요하시다면은 우리 수업 끝나고 용어 정리도 잠깐 진행을 할 거니까는 우리 다운로드 받거나 프린트 하셔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각설하고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부동산 학개론 가르치는 송도윤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죠?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법도 도자에 윤택할 윤자를 써서 도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개론 가르치고요. 학개론은 1차 첫 번째 과목입니다. 1차 첫 번째 과목이고요. 그 과목을 잘 준비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의 첫 번째 단추에 해당하는 것이 학개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학개론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10가지 가볍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을 안지 마시고 와보세요. 와보세요. 자, 처음 해보시면은 우리 지금 11월 달에 진행하는 것이 입문서입니다. 입문서 같은 경우에는 11월 동안 11월에 4주간 진행이 될 겁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을 처음 배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에게 되게 적합하고요. 기본 이론은 12월부터 2월까지 총 10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본이나 기초에 대한 내용 등을 탄탄하게 다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핵심 요약은 3, 4월, 5, 6월, 7, 8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진행하는 거니까는 핵심 요약하고 예상 문제는 잠시만 접어두더라도 입문서와 그리고 기본 이론에 대해서는 좀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되니까 요게 입문서가 11월 그리고 기본 이론이 12월부터 2월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고요. 우리 9월, 10월에는 동영 모의고사와 파이널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1년의 커리큘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커리큘럼 나오는 거 가볍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요거 두 번째는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사실 저는 부동산 학개론과 관련된 과목을 전공했던 사람이라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기억에 남게 강의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 이렇게 학창시절에는 이렇게 뭐 과외를 하거나 그러면서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 특히나 이런 분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합격 가능하고요. 기초가 약하신 분, 요 분들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거 좀 강조하는 건데 누구? 수포자분들 우리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우리 35회 중개사 시험에서 9문제 나왔어요. 근데 9문제에서 대부분 다 7문제 이상을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안 맞추신 분도 있고요. 수포자였는데 계산 문제를 다 맞추신 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몇 점? 92.5점. 후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92.5점으로 학개론 점수 맞아서 무난하게 통과했다. 3개 틀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포자분들도 끝까지 따라와 주셔라 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산에 대해서는 쉽고 가볍게 문제 풀 수 있는 거, 빨리 풀 수 있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3번도 중요합니다. 입문 기본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문 기본 강의 때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필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필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기보다는 어디 강의 내용에 꼭 집중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기보다는 어디에 강의 내용에 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강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원래 강의를 듣고 나면 이렇게 해마에 저장돼 가지고 잠을 주무시고 나면은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변한대요. 그렇다면 단기 기억을 잘 다듬어 놔야 내가 장기 기억으로 잘 오래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는 처음에 특히나 우리 기본 강의, 입문 강의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 내용에 꼭 집중해서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바탕으로 어떻게 학개론을 쉽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제가 반드시 꼭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번이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암기도 중요합니까? 교수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특히나 35회 시험에서는 암기 코드를 통해서 몇 초 만에 5초 진짜요 진짜 5초 혹은 10초 내에 풀리는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암기 코드를 통해서 연계성 그냥 무자비한 암기 코드가 아니에요.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는 암기 코드가 아니라고. 우리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최근에 그 로제라는 가수님의 아파트 이게 유명한데 아파트 몇 층 이상? 5층 이상. 그러니까 아파트를 5번만 해야 돼요. 이게 신세대들의 아파트고 우리 이제 좀 이렇게 어르신들은 누구? 윤수일의 아파트. 그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아파트를 갔더니 아파트 몇 층 이상? 5층 이상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연계성과 중독성이 강해서 지금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시험 후에 저한테 막 그런 그 댓글 달려요. 계속 생각납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저 제자가 보통 다닌 막 이런 얘기하고 아파트 막 부르고 그러니까는 그거 생각날 수가 있으니까요. 언제까지만 시험 치는 날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아주 그냥 시험 합격하고 난 뒤에 후기에 교수님 계속 기억이 나요. 노래가 저절로 불러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는 암기 코드도 반드시 잘 챙겨주셔야 돼요. 암기 코드는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시간을 절약해 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문제 풀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줘요. 왜 그러느냐? 암기 코드를 가지고 문제를 간단하게 풀고 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거는 확실하게 내가 맞춘 지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에 대한 자신감 주니까요. 우리 시험장 딱 들어가시면 되게 긴장되고 떨려요. 근데 앞에 문제에서 되게 쉬운 암기 코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 그날 시험 합격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드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꼼꼼하게 총론부터 아주 흔들림 없이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4번 암기 코드도 제가 연계성과 중독성 통해서 잊지 않도록 해드릴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있죠? 11월부터 2월까지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1차 과목에 좀 힘을 써주세요. 1차 과목은 두 가지인데요.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요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은 몇 가지? 두 가지고요. 학개론과 민법에 좀 힘써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동차로 준비해서 합격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합격은 알아야 되겠죠? 꽈락은 40점 이상 맞아야 되고요. 전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은 맞으셔야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평가하는 시험이다 아니다? 상대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다. 무슨 평가 시험이다? 절대 평가로 합격하는 시험이니까요. 옆에 동료가 혹은 옆에 있는 같은 수험생들이 합격한다고 해서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이 좀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우리 같이 모두 함께 노력하면은 모두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상대평가는 되게 치열해가지고 그 노트도 안 빌려주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는 뭐다? 너와 함께 우리가 함께 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라니까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나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점차가면서 학습 시간 배분을 잘 해주세요. 지금은 무엇에 힘쓴다? 1차 과목에만 힘써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제가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거를 학창시절부터 충분히 해오셨겠지만 때로는 공부가 하기 싫거나 혹은 실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재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부족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였냐면 요겁니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왜? 애매한 것을 내가 아는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껏 점수가 나빴던 거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하는 거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나는 공부할 수 있다. 공부가 어려워도 교수님을 통해서 쉽고 재밌게 듣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시라고. 왜냐하면 보세요. 아는 것은 점수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것을 풀으라고 하면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애매한 것을 무엇으로? 아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하는 게 누구다? 저다. 바로 송도인 교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애매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대뇌 피질 속에 하나하나 콕콕콕 박아 드릴 거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애매한 것을 맞춘다 라고 얘기하면 보세요. 아는 것을 절반만 맞아서 50 맞아 칩시다. 애매한 것들이 몇 점? 20에서 30점이라고요. 실제로 정말 어렵게 나오는 것은 불과 몇 문제 안 돼요. 많이 나와봤자 4문제, 5문제야. 4문제, 5문제고 이걸 포기하더라도 충분히 몇 점까지? 90점까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뭐 계산 문제를 두 개 정도 틀렸다. 그래서 3문제 정도 해도 넉넉하게 붙을 수 있는 점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점수를 만드시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애매한 거, 헷갈리는 거, 요거 반드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요 애매한 것을 아는 것을 만들어서 맞춰서 점수화 시키는 게 합격하는데 가장 쉽고 편하고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거에 대한 구분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세요. 이거 애매한데? 내가 배웠는데 5개 지문 중에서 2-3개 지문이 헷갈리는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2-3개의 지문을 잡아 나가는 것이 공부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7번도 마찬가지. 7번도 마찬가지. 학개론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계산 문제는 무엇이다? 수학이 아니다. 침대는 과학이죠. 침대는 과학이에요. 침대는 과학은 맞는데 계산 문제는 뭐예요? 계산 문제는 수학이 아니에요. 계산 문제는 뭐다? 수학이 아니다. 계산 문제는 뭐다? 산수다. 침대는 과학이다. 계산 문제는 산수다. 우린 무엇만 할 줄 알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눗셈. 요거만 하면 돼요. 4층 연산.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요거 산수할 줄 아시고 공식만 몇 개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수포자분 올해 35회 시험에서 몇 점 맞았다고요? 92.5점 맞았다고요. 대부분이 합격하셨어요. 요거 92점짜 합격 후기가 있으니까요.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화이팅! 아시겠죠? 그래서 침대는 과학이지만 계산 문제는 뭐다? 산수다라는 거죠. 침대는 과학. 계산 문제는 뭐? 산수, 수학이 아니다. 4층 연산 할 줄 알고 공식만 눈에 좀 익혀놓는다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쉬운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색칠 공부하는 놀이가 하나 있어요. 색칠 공부하는 놀이. 요 문제가 가장 쉬운 건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뭐요? 색칠 공부예요. 색칠 공부하시고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랑 더하기 빼기 하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우리 계산기도 들고 들어가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8번째. 요것도 조금 중요한데 학습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직장이랑 병행해야 된다. 당장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의가 누락되셨으면은 반드시 저한테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강의가 누락되어 있고 어떤 것은 잘 맞출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총 학개론이 8개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8개 파트 중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됐죠. 근데 애매하거나 어렵다고 생각되는 파트를 꼭 저한테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그 질문 게시판을 보고 물론 제가 할 거지만 우리 질문 게시판을 보고 남겨주시면 거기에 무슨 답변을 진도별, 점수별, 수강해야 할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경우도 있겠지만 혹시나 그것까지 보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디에다가 저한테다가 질문 게시판에 교수님 공부 방법 상담 혹은 진도별, 점수별 공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혹은 계산 문제 공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 분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게 다 나왔고, 그래서 반드시 요거 강의가 누락됐거나 학습이 부족하신 경우 내가 점수가 이 정도고요, 알고 있는 파트가 어디고 모르는 파트가 어디이니 진도별로 그리고 점수별로 수강해야 될 파트와 과목을 말씀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어떻게 최대한의 효율성을 통해서 어떤 합격? 쉬운 합격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힘들게 빡세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저한테 과외 듣는 학생들, 그리고 혹시나 앞으로 저한테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배워야 될 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즐겁게, 신나게, 재밌게 공부에 대한 부담감 없이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어렸을 때부터 해왔어요. 어렸을 때 꿈이 개그맨이었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힘들게 해온 만큼 그 힘듦에 대한 깊이를 너무나도 잘 이해해요. 예, 그러다 보니 저한테 수업 들으실 때만큼은 좀 이렇게 그 번뇌를 벗어두고, 아시겠죠? 좀 고민을 좀 이렇게 털어두고 어떻게 좀 즐겁고 신나고 재밌게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없이 공부에 대한 부담감 없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는 부동산은 나가서 배워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요. 얼마나 재밌겠어. 아시겠죠? 공부에 대한 부담감 없이 학계로는 누구와 함께 법도 도자에 윤택할 윤자, 법으로 윤택해집시다. 돈 좀 벌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송도윤과 함께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명 다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올해 시즌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말씀과 혹은 마음속에 하는 다짐을 이번엔 써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험을 치시길 위해서 오늘부터 입문서부터 등록하셔서 수업을 듣는 거, 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압니다. 그 시간과 비용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결코 헛되지 않게 준비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밤새 강의를 준비합니다. 진짜 밤새 강의 준비해서 제 스스로도 감동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까지 그 감동이 전달될 수 있게, 나 오늘 배운 거 있다라는 거, 있다라고 반드시 꼭 느껴지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강의를 준비해 올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있죠. 언제나 증명해야죠. 증명. 무엇으로? 합격증으로. 합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기 3가지 모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3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격려, 그리고 청강도 부탁드립니다.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 좋아요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기대가 되죠? 자, 다정한 학교론 송도윤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 교재, 요겁니다. 요거 기초 입문서라고 적혀 있어요. 페이지가 되게 별로 없어요. 한 140페이지 정도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총 4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목차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잠깐만 이쪽 와보세요. 목차는 됐고 쭉 오셔가지고 와보세요. 자, 목차에 대한 진행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7파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빠져 있는 게 개발론이 빠져 있어요. 개발론이 빠져 있어요. 우리 입문서에서는 개발론을 좀 배제하고 공부를 해도 상관없으니까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요 목차는 됐고,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 요 말을 정확히 하면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부동산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에 대한 개괄적인 이론을 모아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공부를 하시기 전에 우리 이제 민법이잖아요. 1차 다음 과목이 민법인데, 법 과목 알기 전에 우리 경영 경제와 개괄적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 총론입니다. 총론. 뭐라고요?
총론입니다. 총론 파트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번에도 그랬고 늘 그렇지만은 항상 시험장 가면 첫 문제로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총론에서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야, 부동산이 뭔데? 부동산 학의 개념이 무엇이 있는데? 복합 개념은 뭐고 토지 용어는 어떻게 부르는 건데? 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 땅 이렇게 부르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부를 거예요? 택지, 그리고 뭐 부지. 이제 우리 저기 어디냐, 뭐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가서 야 바닷가 이렇게 부르셔도 되지만, 그것도 있는 단어지만 바닷가 맞는데 어허 빈지에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 빈지가 토지 용어 정리에 나올 거라고요. 그 바닷가 사시는 분들 대천 해수욕장, 뭐 망상, 뭐 해운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야 바닷가다 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보다 내가 빈지에 왔구나, 소유권은 없지만 활용실익은 많은 곳이구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라고요. 그래서 소유권 있다 없다? 없다. 해운대 바닷가 소유권 없어요. 근데 무엇은 있다? 활용실익은 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활용실익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름에 휴가 가셔가지고 모래찜질이라도 해봐요. 관절염에 좋아요. 아시겠죠? 관절염 되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가르쳐 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총론은 첫 문제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35회 시험에서는 우리 1, 2, 3, 4번에서 좀 혼선을 많이 주는 문제를 냈으니까요. 반드시 첫 번째 문제라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총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순 암기라서 되게 쉬워요. 단순 암기라서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경제론입니다. 저의 전공이기도 하죠. 경제론인데 이 경제론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발목을 잡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어떻다? 난이도는 좀 높다. 근데 최근에 추세를 보니 우리 5회 시험은 좀 쉽게 나온 편이긴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경제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들여야 되되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왜? 표에서 다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는 경제론 같은 경우에는 뭐 저량 변수는 재고 자산 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량은 뭐가 있다고요? 제자가 보통 단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안 하셨던 분들 원래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중 저량의 개념을 골라라. 답은 몇 번? 1번 주택 재고 끝. 이렇게 풀었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말씀드릴 거고요. 경제론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저한테 들으시면은 경제론 쉽게 정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공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시장론입니다. 시장론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에서는 시장에 대한 특성과 성격을 볼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볼 거고 후반부에서는 학자가 등장해요. 학자. 그래서 경제에 대한 학자, 지대에 대한 학자,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해 주신 학자, 그리고 공장이나 상가가 어디에 입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자가 등장할 거예요. 학자가 총 몇 명 등장한다? 18명 등장한다. 총 몇 명? 18명 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죠? 부동산 시장론이죠. 학자죠, 학자. 학자 몇 명? 18명. 18명. 시장론에서 학자 몇 명? 욕하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16, 17, 16명, 17명, 요렇게. 까먹겠어요? 안 까먹겠어요? 안 까먹는다니까는. 물어보면 돼요. 부동산학개론 시장론에서 학자 총 몇 명 나와? 18명.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얘를 복습하실 때는 몇 명? 16, 17, 19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거 학자에서 반드시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 파트입니다. 네 번째 파트는 정책론입니다. 정책론은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기 위한 수단을 들고 오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정부가 들고 오다 보니까는 공법적인 내용과 세법적인 내용이 좀 출몰을 합니다. 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정책이란 이름으로 개입을 하는데 그 정책의 공법상 내용이 이러한 것이다. 개발 제한 구역이 이런 것이다. 조세는 나라에 내는 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론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좀 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는 이거 등장해요. 공시법. 공시법. 지목이 등장하죠. 지목이. 그래서 공시법까지 등장할 수 있으니까는 우리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동차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2차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차로 준비하시면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그런 추가적인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반부가 끝이 나고요. 정체론 끝나고 나면 5번째 배우는 게 투자론이죠. 투자론이죠. 투자론 같은 경우에는 학개론의 꽃이죠. 학개론을 배우는 이유예요.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해서 돈 좀 벌어보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론에서 부동산을 운영했을 경우에 돈이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영업현금을 흐름을 통해서 배울 거고, 부동산을 사서 팔았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어느 영역에서 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론은 학개론의 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그래서 이 파트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면 좀 까다로워요. 그런데 여기는 철저한 암기 코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암기 코드, 쉬운 암기 코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노래 알죠? 손이 가요 손이 가 땡땡깡에 손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땡땡깡 어디서든 땡땡깡 누구든지 즐겨요 농심 땡땡깡깡깡. 이거 아시죠? 그 노래 들어봤죠? 이 스낵이 대한민국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 판매 1위의 스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사람보다 갈매기가 더 먹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우리 바닷가 가면 뭐 먹어라 이렇게 막 주는 경우 있지. 먹어라 먹어라 진짜 먹으러 와요. 제가 이렇게 그 놀러 가면 해보거든요. 사가지고 한 봉지 사가지고 해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어요. 맛있나 봐. 그거 해물이라서 그런가? 새우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한 곡 불러보고 갈까요? 어떻게 부를 거냐면 손이 가요 손이 가 할인 현금 수집법에 순내지 어숭수 대부 부채 총령. 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손이 가요 손이 가 할인 현금 수집법에 순내지 어숭수 대부 부채 총령 6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누구든지 풀어요 개론 송도윤 짠짠. 이게 풀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듣고 나시면은 계속 생각이 날 거라니까. 투자론이 어려워요 교수님, 문제가 안 풀려요? 아니요, 다 풀려요. 이거 알고 계시면은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아시면은 다 풀 수 있고 모르면 손도 못 댑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계산 문제와 총랄을 망라한 파트인데 저는 ECM송 한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봐봐. 한 번만 더 넘어갈게요. 이제 앞으로 100번, 1000번 들을 거예요. 그리고 길 가다가도 막 생각이 날 거야. 어머! 이러면서 막. 그리고 그 편의점 가가지고 그 스낵을 보면 생각날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더 부르고 투려 넘어갈게요. 손이 가요, 손이 가. 할인 현금 수집법에 순내지. 어숭수, 대부, 부채, 총령. 6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누구든지 풀어요. 개론, 송도윤, 짠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건 쳐내고 앞에 거는 여러분한테 수백, 수천, 수만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판에 정리도 하고 계산 문제 푸는 것도 말씀드릴 거고 어디에서 계산 문제를 준비해야 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진짜 전혀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투자론이었고요. 6번째는 금융론입니다. 금융론입니다. 금융론에서는 우리 은행하고 친하면 좀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계산 문제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금융론이 좀 축소가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금융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금융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는 문제 내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지. 왜? 정책은 시시각각 바뀌는데 그 시험 자체에서 제대로 문제에서 반영을 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출제 오류가 되거나 잘못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론 같은 경우에는 뭐 저당의 상환 방법, 돈 빌리고 돈 갚는 방법, 이 정도만 철저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7번째는 개발입니다. 개발, 관리, 마케팅입니다. 차라리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개발, 관리, 마케팅은 어떻게 한 번만 깔끔하게 듣고 끝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학개론의 꽃이죠. 꽃이 두 송이가 있어요. 투자론과 감정평가. 요거는 감정평가론입니다. 여긴 특징이 잠깐 있어요.
우리 7월 말쯤 되면, 내년 7월 말쯤 되면 시험을 100일 앞두고 나서 큐넷이라는 산업인력공단이 외주준 사이트에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칠 겁니다, 문제를 이렇게 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정평가 영역만 쏙 빼서 하는 말이 있어요. 15% 내외로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감정평가에서 단독으로 몇 문제를 낸다라고 생각하면 6문제에서 7문제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6문제, 7문제면은 최소가 15점이 넘는 배점이 걸려있고 그만큼 감정평가는 중요하다라고 뽑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저와 함께 들으시면은 요거는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순서와 절차에 맞게 공부를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순서와 절차에 맞게 공부를 해주면 되게 쉬운 파트라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8개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가볍게 좀 보시면 우리 경제론에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또 계산 문제 나올 수가 있죠. 학자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투자론 역시 계산 문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금융론 역시 계산 문제 나올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관리론에서 계산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감정평가는 당연히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파트를 다 짚어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특정 패턴과 그 뻔한 루틴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5회 시험에서 계산 문제 나왔으니까는 36회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파트가 있으니까요. 그 파트까지 잡아서 제가 나올 곳만 어떻게 쏙쏙 뽑아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파트가 좀 많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찝어 드릴 거라니까. 올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안 나올 문제들이 뻔히 보인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학개론 8개 파트 총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학에 대한 개괄적인 이론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총론에서는 부동산이 뭔데 배울 거예요. 부동산이 뭔데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총론에서는.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한 경제, 수요와 공급, 즉 뭐다?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법칙과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미 성립돼서 거래되는 가격에서 어떻게 가격이 바뀌는지 이런 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부동산 시장에 가서 시장에 대한 특성을 잡아낼 겁니다. 그 시장의 특성을 잡아내고 그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전반적인 4가지는 보세요. 야, 부동산이 뭐야?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은 어때? 시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장이 불완전 경쟁, 즉 뭐다? 공평하지 않으니 정부가 개입할게 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이미 다 확인했죠? 그쵸? 그래서 부동산이 뭔데?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그리고 시장론에서는 시장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쓰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은 뭔데, 이게 확인이 끝나면 이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부동산을 투자하러 가는 거죠. 투자가 뭐예요? 현재 돈 써가지고 나중에 벌 돈을 기대하는 거죠. 그게 투자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에. 제가 뭐 원룸을 사든 아니면 뭐 아파트를 사든 상가를 사든 공장을 사든 땅을 사든 토지를 사든 투자하게 되는데, 그 투자하는 거 내 돈만으로 해요?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혹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죠. 돈 빌리는 게 금융이잖아요. 투자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돈 빌린다고. 참고로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을 가장 많이 받는,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전 세계 1등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투자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돈 빌리는 거고요. 돈 빌렸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부동산 지어야지. 개발하잖아요. 개발. 짓고 관리하고 팔아먹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발, 관리, 마케팅이고요. 감정평가는 뭐 하는 거예요?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지어놓은 이 건물 지금 가치가 얼만데 라를 보는 것이 감정평가입니다. 그럼 봐봐. 이 8가지 파트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봐봐. 학개론 처음에 뭐 배웁니까? 부동산이 뭔지 배웁니다. 두 번째,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에 대한 관계를 배웁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배운다고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떨 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초과이윤이 나오는지를 배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그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그쵸? 그렇게 배우고 나면
이거 전반, 이거 앞에 거 네 가지 했죠? 그런데 뭐예요? 투자하고, 돈 빌리고, 짓고, 관리하고, 팔아먹고, 현재 있는 거 부동산, 내 부동산 감정평가 받아서 경제적 가치가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학개론의 끝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개론 잘 하시면은 뭐에 유리하다? 내가 나중에 부동산에 가서 투자하고 돈 버는데,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데 눈이 떠질 거라고요. 돈을 가르치는 곳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학개론밖에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학개론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8개 파트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요 8개 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팍팍 에너지를 불어 넣어 드리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과 부동산 학개론에 대한 절차 우리 1교시 마칠 거고요. 이제 2교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 내용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운을 팍팍 드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2교시의 수업 내용으로 교재를 통해서 우리 총론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잠깐만 쉴게요.